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30일 저병모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얘기 좀 해볼 텐데, 심상정 의원 오래간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또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온라인 선언식으로 했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거대 양당의 승자 독식 정치를 종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촛불 정부에 대한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진보 정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결국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닌 정의당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정의당 후보가 이런 얘기인데 뭐 그거는 잘 아시지만 불가능하죠. 심상정 의원에 대한 대선 후보 지지율 글쎄요. 뭐 신통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1%조차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따지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정권 교체를 한다. 앞으로 경천동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심상정 의원은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는 대선 후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심상정 의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일종의 정의당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진보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도 정의당의 셀럽이죠. 지금까지는 노회찬 전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을 대표하는 양대 축이었습니다. 근데 노회찬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제 심상정 의원밖에 없는데, 사실 심상정 의원은 대표는 넘겨줬지만 실질적으로 정의당의 오너인 셈이다. 근데 이번에 대선에 또 출마한다고 나왔다. 이런 것이고요. 그런데 여하튼 존재감은 확실하고 워낙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심상정 의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하다 하는 점에서 저는 용도가 별도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출마 선언을 계속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권력을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4대 강사업,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이제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 그렇게 그쳤느냐? 또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700만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은 기회를 허비했다. 이러면서 또 문재인 정부도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도 치고 이쪽도 치고 이런 것이죠. 지금까지 양당 정치는 서로 격렬하기만 할 뿐 민생개혁에는 철저히 무능했다. 산업화 정당, 민주화 정당에는 이미 수고비 주실 만큼 다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진보 정당, 정의당을 이제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정의당 독자적인 영역 확보를 위한 호소,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심상정 의원이 지금 대선 출마하는 건 4번째입니다. 벌써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첫 번째가 2007년에 민주노동당, 이때 이제 권영길 의원하고 경선을 했었는데 패배했죠. 그래서 이때는 출마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리고 2012년에도 진보정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하면서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 양자 대결로 됐던 아주 구도가 단순했었죠. 거기에 어찌 보면 일조를 했었던 사람이 바로 심상정 후보고, 2017년에는 잘 아시지만 정의당 후보로 완주를 했습니다. 이때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루어진 보궐선거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때 정의당 후보는, 그러니까 이때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어찌 됐으면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등은 국민의힘은 아니죠. 그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했고요. 그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3위를 했고, 그 다음에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4위를 했는데, 이때는 굳이 만약에 여야 모두 단일화 협상 이런 게 있었다면 아마 그때도 상당히 선거가 요동쳤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이 2022년 3월 9일, 이게 이제 4번째가 되는데, 자, 이것도 완주를 할지는 모릅니다. 우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만 후보로 출마한 건 아닙니다. 이정미 전 대표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황순식 경기도당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는데 뭐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10월 6일 날 확정한다고 하니까 아마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시기와 비슷하게 정의당도 후보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 오늘 방송에 나와서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후보로서 예비 후보로서 이제 이런 저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심상정 의원의 쓸모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김 빠진 사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정말 걱정이 되고 실망이다. 이재용 씨 가석방에 대해서도 최근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다들 민주주의의 기본법인데 이렇게 가면 되느냐 이렇게 해도 이 지사는 딴 말씀만 한다. 이미 대통령 되기도 전에 뒷걸음질 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심상정 의원은 지금까지 사실 국민의힘 편은 절대 아니죠. 심상정 의원이. 그러니까 정의당이 국민의힘 편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얘기가 그동안에 한동안 화제가 됐을 정도로 정의당이 만약에 어느 장관 후보나 또는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해서 정의당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실제 낙마를 했을 가능성이 꽤 많다. 이런 차원 때문에 데스노트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당은 민심에 상당히 가깝게 판단을 한다. 엄밀하게 지금 민주당 편이냐 국민의힘 편이냐 따지면 당연히 민주당 편인데도 불구하고 간혹 민심의 편에 서는 때가 제법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바로 이게 정의당의 쓸모다. 그 다음에 심상정 의원의 쓰임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물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아마 곧바로 또 심상정 의원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뭐 준비가 안 됐다는 둥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자,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자, 이거는 뭐 정의당의 기준과 좀 다르죠. 정의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니까. 근데 그 가석방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가 아무런 얘기를 안 했고 그 다음에 부자 감세 추진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는 모르쇠 했고 언론중재법 이거 다 언론재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모르쇠 하고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때 2019년에 그때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침묵했고 최근에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뭐 부인 실형 선고 나왔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동생 실형 선고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조국 전 장관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됐죠.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체 질문도 제대로 받지 않고 답변도 또는 논평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사회의 정의라고 하는 것에 가장 배치되고 불공정의 대명사가 된 사람이 바로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패밀리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의 공정을 외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정의 공정을 외칠 자격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저는 심상정 의원이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심상정 의원이 반 이재명이냐?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심상정 의원한테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시원한 사이다 같은 발언. 근데 그 사이다 같은 발언이 꼭 특정 진영을 향해서만 있는 거는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심상정 후보, 심상정 의원의 쓰임새가 있다고 봅니다. 심상정 의원의 주장이 어찌 보면 지금 민주당 전체적으로 하는 주장보다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더 공감대의 영역이 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지금 대선 후보로서 이 심상정 의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 지지표를 보내고 있지는 않죠. 그건 왜 그러냐면 뭐 당선 가능성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 이렇게 꼭 이 사회의 소금과 같은 역할
또는 여의도 정치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데에서 쓸모가 상당히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심상정 의원이 TV 토론에 나오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대선 후보로서 레이스를 하는 과정에서는 대선 후보를 흥미롭게 하는 양념 정도의 역할은 충분하고, 또 여의도 정치가 썩지 않게 하는데도 약간의 소금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관점에서 저는 심상정 의원이 그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의 몇 배에 해당하는 정도의 여의도 정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쓰임새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절대 지금 현재의 야당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여당하고 완전히 합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합체가 됐다가 때로는 완주를 했다가, 여기에 저는 심상정 의원의 쓸모가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가만히 패턴을 봤더니요, 물론 이제 정의당에서 후보가 10월 6일 날 돼야 되겠죠. 뭐 될 것은 뭐 거의 틀림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게 되면 완주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 또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 그동안 3번 출마했던 때를 보니까 이번에도 아마도 그 3번 출마의 그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게인 2012처럼 만약에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고 여권 후보는 이재명 지사로 단일화됐을 때 아마 심상정 의원은 본인은 포기하고 2012년처럼 민주당 후보를 도와주고 사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야권 후보가 단일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된다는 건 결국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끝까지 완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지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거기는 뭐 야권인지 여권인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완주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 심상정 의원도 본인들의 독자적인 영역을 위해서 완주를 할 가능성이 있다. 마치 2017년처럼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단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긴 하지만, 여하튼 그 어떤 결정, 뭐 여권 후보를 밀어주든가 아니면 완주하든가 또는 중간에 대선 경선 레이스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은 확실하게 여당도 비판하고 야당도 비판하는 그런 여의도 정치의 소금 정도의 역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적어도 그것이 공감대를 뭐 50% 이상 얻는다, 뭐 이런 건 어렵겠지만 속은 시원하게 해줄 정도의 쓰임새는 분명히 있고, 그 정도라면 정의당이 앞으로 자기네들의 독자적인 영역 뭐 이걸 확보하는 데는 다소 유리한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쓸모가 있다고 보는데, 정의당이 정말 자기들의 확실한 그 어떤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주려면 사실은 이렇게 어느 쪽 진영, 뭐 자기가 포기하고 어느 쪽 진영을 도와주는 것, 이 자체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독자적 영역으로 나가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정의당을 위해서는 당세를 확장하는데 좋을 것이다. 왜냐면 지난 총선 때 보면 정의당은 사실 민주당하고 뭐 연합해가지고 뭐 무슨 비례당을 만드네, 뭐 무슨 그 지금은 뭐 이름도 다 잊어먹었습니다만은 뭐 그런 거 만든다고 하다가 결국 민주당한테 버림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정쩡한 타협보다는 완벽하게 선명한 독자적인 진보정당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지금 현재보다는 정의당이 당세를 확장하는 데는 훨씬 좋을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것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될 것이고요. 뭐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내년 3월 9일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길게 보면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일단 이번에 심상정 의원은 확실하게 또 여의도 정치가 썩지 않도록 하는데 좀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것들은 상당한 정도의 유권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선 레이스에서 또 흥미로운 그 어떤 양념 같은 요소를 좀 전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는 꼭 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주변에서도 많이 갖고 있더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심상정 의원이 좀 분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정치판을 위해서도 좋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